대구 부동산이 하반기에 상승하는 이유 3가지. 첫째, 현금을 할인 판매합니다. 둘째, 하반기 PF 지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충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이광수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업 부채를 가계 부채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이 내용 작년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셨죠. 건설사의 기업 부채를 개인들에게 넘겨야지 혹시라도 부채가 붕괴됐을 경우에 파급력이 적어진다 라고 하면서 예시를 좀 들었었죠.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8월 3일 대구 부동산 관련 강의가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 상승하는 지역, 하락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대구 부동산이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영상 아래 카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대구 부동산 하반기에도 상승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대구 부동산 지표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게 팩트고 제가 양극화에 대한 부분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요. 현금의 할인 판매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원화가치의 폭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금을 할인해서 판매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실 거죠.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품권이에요.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현금과 현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지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합니다. 법인카드는 가능해요. 그런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이 상품권을 할인해 주죠. 이번에 서울사랑 상품권이 600억 원 발행된다고 하는데 5%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중에는 일반 현금보다 30억 원이 더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은요 10% 할인을 해주죠. 그럼 현금이 10% 적게 풀리는 거잖아 라고 하겠지만요 정부나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자, 원가 그대로 했으면은 가격 부담에 우리가 매수하지 않았을 건데 10% 지원을 받으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상품권의 역할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시중에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요 확연하게 자금이 줄어든 게 보이지만요 시중에 움직이고 있는 2년 이하의 현금성 자산인 M2의 경우는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관광상품권 지원이나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하이멀리스키 모형 보여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사라, 지금 특정 지역 위주로 급매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언더슈팅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양극화로 인해서 수치상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은 이게 특정 지역은 많이 오르게 될 거고 특정 지역은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또 민주당이 지원금으로 25만 원씩 해서 약 13조 원 또 푼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요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하반기 PF 지원이에요. 이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연초에 신생아 특례대출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거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요건, 즉 수요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 부동산 반등이 나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동의한다. 대신 급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하반 경직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반기 PF도 마찬가지예요. 부실기업, 부실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요 건설사나 시행사들은 자금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가격 하락폭이 적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로 상인 푸르지오 센텀파크가 있습니다. 현재 준공 승인까지 떨어졌지만요. 시행사가 자본 잠식 상태인데 대주단들이 조용해요. 이거 원래대로라면은 대주단들이 돈을 자금 회수가 어려우니까 이거 뭐 할인 분양이든 빨리 팔아라고 막 그 압력을 막 쪼아대야 되는데 조용하죠. 보니까 공적 보증이 있어요. 주택보증공사에서 90% 보증을 해놨기 때문에 손실이 제한되거든요. 정부기관이 손실을 보는 거니까 지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정부에서 자금 지원하면요. 시행사, 시공사, 건설사, 대주단들 웬만큼 버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하반기에 PF 93조 원인가요? 지원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금융기관은 정부로부터 이자 지원이나 다른 특혜가 있을 거고요. 건설사들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처럼 미분양 아파트를 1년이나 2년 뒤에 분양한다거나 또는 현재 할인 분양된 이 아파트 가격을 할인하지 않고 판다든지 그러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버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할인 분양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면은 결국 피해는 무주택자들이 보게 되는 거고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듯이 저는 대구도 이제 곧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어 있죠.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달러가 흘러나가게 되면서 환율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될 거고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보신 자료가 CME에서 이야기한 자료인데 9월 달에 그냥 100% 네, 금리 인하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은행은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현재 중앙은행 대체대표를 보면은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증가하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겠죠. 정리하자면요. 현재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환율을 보여드렸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요. 양극화, 인구의 변화 등의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특히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나 미국의 금리 같은 좀 거시적인 경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